누나, 사실 나 간이식 안 받았어요. 누나 간은 30억에 팔렸어요. 중환자실 복도에 울려 퍼진 한우진의 고백이 지은호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째였어요. 이지혁이 심장병으로 쓰러진 후 지은호는 단 한 발짝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분에게는 보호자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 곁을 지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지혁은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지은호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선배, 제발 깨어나요. 제발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우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반가워서 일어났어요. 우진아, 내가 어떻게... 하지만 우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하고 떨리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누나.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다가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호는 놀랐어요. 우진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누나, 나 할 말이 있어.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간 거부 반응 다시 생긴 거야?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누나, 사실은... 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누나가 준 간 내가 안 받았어. 지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은 가짜였어. 누나 간은 암시장에 팔렸어. 30억에.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우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농담이지?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누나 간은 중동의 어떤 부자한테 팔렸어요.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우진을 살리려고 기꺼이 준 간이 돈으로 팔렸다고. 너 미쳤어?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호는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가 같이 했어? 혼자 이런 짓 할 수 없잖아.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호가 같이 했어요. 지은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강호? 우리 강호?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강호가 이 계획을 짰어요. 의사도 매수하고 모든 걸 준비했어요.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호가. 왜? 내 동생이 왜 그런 짓을?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강호는 평생 누나 그림자로 산 게 싫었대요. 이번 기회에 큰돈 벌어서 누나보다 위에 서고 싶었대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강호가 그럴 리가 없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정순이가 나왔습니다. 지은호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급히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어요. 은호야. 정순이는 딸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딸을 안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강호가. 정순이는 한우진을 보았습니다. 우진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우진아, 무슨 일이니?
우진이 고개를 들어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제가 은호 누나 간을 팔았어요. 정순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간을 팔았다고? 지은호가 어머니에게 설명했어요. 엄마, 우진이는 제 간을 받지 않았어요. 가짜 수술이었어요. 제 간은 암시장에 30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강호가 이 모든 걸 계획했대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지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강호가 계속 설득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정순이는 아들 강호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누나와 비교당하며 자란 아들. 공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계획했다니. 강호가 정말?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강호였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호야. 전화 너머로 지강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우진이한테 들었지? 지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호야. 너 진짜 그랬어? 내 간을 팔았어? 지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30억에 팔았어. 우진이랑 반반 나눠서 나는 15억 받았어.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지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누나는 평생 잘났잖아.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난 항상 누나 그림자였어.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강호가 비웃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누나는 날 동정했을 뿐이야. 불쌍한 동생. 공부 못하는 동생. 항상 그렇게 생각했잖아. 지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이가 전화를 빼앗았어요. 강호야, 엄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지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결국 누나 편이죠? 역시. 난 항상 뒷전이었어. 정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호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강호가 대답했어요. 사랑? 엄마는 항상 누나만 챙겼어요. 누나 학원비, 누나 대학 등록금. 나는 알아서 하라고만 하셨잖아요. 정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딸에게 더 투자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미안하다, 강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강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이미 늦었어요. 전화 끊을게요.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강호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지은호는 무너지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배신, 우진의 배신,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지혁.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선배, 저 어떡해요? 선배가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지은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유리창 너머 이지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만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5분만요. 지은호는 급히 손을 씻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선배. 저예요, 은호예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진이가, 강호가 저를 배신했어요. 재간을 돈으로 팔았대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가 깨어나서 저 좀 안아줘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이지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지도 않았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선배, 제발 깨어나요. 선배 없이는 저 못 견뎌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시간 되셨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놓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배, 제가 다시 올게요. 꼭 깨어나요. 지은호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박성재가 와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은호야. 박성재가 지은호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재 선배. 박성재가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은호야. 괜찮아. 지은호는 박성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선배. 우진이가. 강호가. 박성재는 이미 우진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알아. 다 들었어. 지은호가 박성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선배, 저 어떡해요? 제 동생이 저를 배신했어요. 재간을 돈으로 팔았어요. 박성재가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호야, 지금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지혁이가 깨어날 때까지 버텨야 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넌 강한 사람이야. 이겨낼 수 있어. 지은호는 박성재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한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성재 형. 박성재는 우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박성재가 비웃었습니다. 후회? 이미 끝난 일인데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우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정순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은 간을 빼앗겼고 아들은 범죄자가 됐어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정순이에게 남은 건 무너진 가족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순이는 중얼거렸어요. 지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정순이가 딸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은호야. 엄마 잘못이야. 내가 강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지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강호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정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정순이는 평생 두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식당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어요. 딸 지은호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지만 아들 지강호는 정순이의 기대를 계속 저버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였어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강호야. 정순이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게 웃던 모습, 누나를 따라다니며 누나 부르던 모습.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우진은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맞았어요. 자수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우진은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 불법 장기 매매에 가담했습니다. 형사는 우진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우진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어떻게 지강호를 만났는지,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의사를 어떻게 매수했는지, 돈을 어떻게 나눴는지. 형사는 진술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 씨간이 정말 암시장에 팔렸다는 거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동의 어떤 부자한테 30억에 팔렸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각오하세요.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형사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뭡니까? 우진이 대답했어요. 은호 누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경찰은 한우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강호를 추적했습니다. 지강호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15억이 생기자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한 거였죠. 경찰이 호텔 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강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강호 씨 맞습니까? 지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강호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지강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 있어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당신 계좌로 들어온 15억도 확인했고요. 지강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진이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 자식이. 경찰서로 끌려간 지강호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지강호 씨 인정하십니까? 지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누나보다 위에 서고 싶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를 배신하면서까지요? 지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물었어요. 후회하십니까? 지강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돈은 벌었으니까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는 거군요. 지은호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강호와 한우진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지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체포됐다는 게 기쁠 수도 없고 슬플 수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다시 중환자실 앞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유리창 너머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강호가 잡혔어요. 우진이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간은 이미 누군가의 몸속에 있었고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동생과 우진은 감옥에 갈 것이고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저 너무 힘들어요. 선배가 깨어나서 저 안아줘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이지혁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강호와 한우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은호는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지은호 씨 진술해 주세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라고 믿었던 한우진을 살리려고 간을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간을 돈으로 팔았어요. 30억에요. 저의 선의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지강호와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강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강호야.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넌 내 동생이었어. 난 널 사랑했어. 근데 넌 날 배신했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지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에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난 널 진짜 동생처럼 생각했어. 근데 넌... 우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지강호, 한우진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있던 정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은호는 무표정하게 동생이 수갑 채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지은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앉아 이지혁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째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요? 선배가 깨어날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지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선배, 제발 깨어나요. 그날 밤 늦게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갔어요. 지은호는 불안해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나와 말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고 계세요. 지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고 계세요. 지은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진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지은호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선배. 살아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지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괜찮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이지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우진의 배신, 강호의 배신, 법정에서 있었던 일까지. 이지혁은 지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지만 지금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은호야.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 잘못 아니에요. 선배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선배까지 잃었으면 저 어떻게 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제 괜찮아. 내가 깨어났으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간 쌓였던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지은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지혁도 회복해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지강호와 한우진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우진은 매일 지은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이는 한 달에 한 번 아들 강호를 면회 갔지만 강호는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가끔 자신의 간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중동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간으로 살고 있겠죠. 그 사람은 이 간이 어떻게 얻어진 건지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어느 날 지은호와 이지혁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괜찮아?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선배가 옆에 있으니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선배. 배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살아남았어요. 이지혁과 함께요.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지은호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7년 후 지강호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은호는 동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배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것.